와이프를 포함한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은 장모님과 특별한 사이로 1년 가까이 지내오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저희는 처가에 들어가 살기로 했어요. 처음엔 신혼초라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아내와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필이 꽂혀 문을 안 잠그고 하다 보니 장모님께서 빨래 갖다 주신다며 문을 벌컥 열어 서로가 당황스러운 적도 있었기 때문이죠. 저희 부부 직장과 가깝기도 하고 저는 서울에 연고가 없어서 와이프가 원하는 대로 했죠. 장인어른은 10년 전 암으로 투병하시다 돌아가셨고 외동인 아내와 장모님 사이는 무척 각별했고 친했는데 저는 결혼 후 3년 넘게 한 집에 살면서도 아주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대면대면한 보통의 장모 사위 관계였어요. 하지만 1년 전 별일 없이 보통의 장모 사위 관계에서 장모님이 잠깐 이나마 이성으로 보게 된 날이 찾아왔죠. 그날따라 출근하고 오전 오후 온종일 운전하며 외근하게 생겨서 편한 옷으로 갈아입으려고 집에 잠깐 들렀어요. 평소처럼 벨을 눌렀는데 뒤척이 없어 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죠. 디지털 도어락 뚜껑을 올리니까 안에서 박서방 잠깐만 금방 나가네. 뒤늦게 장모님이 다급하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아무 생각 없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어요. 원피스를 입고 급히 나오는데 평소에는 굉장히 단정한 분이 머리는 산발에 잔뜩 상기돼 붉어진 얼굴, 무엇보다 비릿한 냄새가 풍겨왔어요. 그땐 저도 좀 당황해서 장모님 뭐 하다 오셨어요? 뭘 하긴 그냥 피곤해서 잠깐 누웠는데 잠들었지 뭐야. 장모님은 내 눈을 똑바로 못 보고 얼버무리고 나도 뭔가 수상한데 하면서 주변을 한번 둘러보니 현관 입구에 처음 보는 남자 구두가 딱 있는 걸 보고 아, 남자랑 같이 있구나 확신을 하게 된 거였죠.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내려와 차에 탔는데 그때부터 이상한 생각이 자꾸 드는 게 장모님의 좀 전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오늘 잠깐 집에 들렀는데 장모님이 어떤 남자랑 같이 있어서 깜짝 놀랐다니까 와이프가 아, 그 사람 하면서 별일 아니라는 듯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장모님 애인이냐니까 와이프가 애인은 무슨 아, 그 사람 얘기하지 마라. 골치 아프다. 말을 끊길래 더 이상 묻지 않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 자려고 누웠는데 아내가 큰 소리를 치며 장모님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장모님에게 다짜고짜 화를 내면서 엄마는 그 사람 이제 안 만난다며 어떻게 집까지 불러들일 수가 있어. 처음에는 장모님이 침착하게 그게 아니고 우리 동네 볼일 보러 왔다길래 만나서 잠깐 차 한잔 한 거야. 잠깐? 오빠 말로는 그게 아니던데. 갑자기 불똥이 저한테 튀어서 움찔했는데 장모님이 뭔가 수치심 같은 게 느껴졌는지 펑펑 우시면서 그래, 내가 집으로 불러들였다. 어쩔래? 여긴 내 집이야. 내 집에 사람 하나 불러들였다고.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야? 그런 말이 아니잖아. 아무튼 사위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장모님은 거의 통곡을 하시면서 울며 그대로 바닥에 앉아 소파에 얼굴을 파묻고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걸 보니까 왠지 측은해 보여 옆에 가서 정숙이 저거 성격 지랄 같은 거 아시잖아요. 살짝 안아드렸는데 갑자기 고개를 드는데 눈물로 범벅인 얼굴로 저를 보며 딸내미 키워나 봐야 저런 소리밖에 못 듣는다 내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자 티슈를 가져다 드리고 물도 한 잔 떠다 드리니 저한테 미안하다고 자네한텐 면목이 없다고 하시는데 나는 괜찮다고 장모님 걱정돼서 그런 거니까 이해하라고 옆에서 한참 말동무를 해드리며 달래드리는데 자네 나 흉 많이 봤지? 장모라는 사람이 나이 먹고 주책이라고. 근데 저는 장모님 애인도 만드시고 좋은 분 있으시면 결혼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직 젊으시고 솔직히 장모님이 나이에 비해 훌륭하시잖아요. 아, 정말. 근데 어디가 그리 훌륭해 보이는가? 호호호 아무튼 박서방한테 그런 소리를 들을 줄은 몰랐네. 그날 이후 외근 나가게 되면 가끔 집에 들리기 시작했어요. 박서방 점심이라도 먹고 가. 평소에는 나보면 형식적인 대화만 나눴는데 그날은 밝게 웃으면서 점심상까지 차려주며 먹고 가라더군요. 내가 항상 박서방한테는 미안한 마음 있는 거 알지? 그날 일은 자네한테 정말이지 미안하게 생각하네. 그나저나 정수기가 잘해줘? 연애하고 결혼까지 7년인데 지겹지는 않고? 네, 솔직히 말하면 그냥 같이 살기만 한지 오래됐죠. 저희는 신경 쓰지 말고 장모님 자신이나 좀 챙기세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장모님 연애사 관여하고 싶진 않아요. 장모님은 진짜 처음 봤을 때 그대로세요. 정수기도 나중에 나이 들면 장모님처럼 곱게 늙어야. 늙어서도 데리고 살 텐데. 호호 앞으로 박서방한테 잘 보이려면 더 열심히 관리해야겠는걸? 솔직히 남자 입장에선 정수기보다 장모님이 훨씬 낫죠. 음식도 잘하고 자기 관리도 잘하시고. 안녕하세요. 올해 35살이고 결혼 4년 차의 평범한 유부남입니다. 아이는 아직 없고 집사람은 10살 연하이며 제가 다니던 회사에 인턴으로 들어왔을 때 저와 잠깐 썸을 타다 결국 눈이 맞아 3년 넘게 연애하다 결혼을 해서 지금은 맞벌이 부부입니다. 장모님은 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혼전 임신을 하게 되어 지금의 아내를 출산해서 올해 나이가 49살이십니다. 장인어른이 한때 섬유회사를 크게 운영하셨지만 중국에서 값싼 원단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섬유산업이 하얀 길에 접어들면서 한참 동안 고생을 하시다가 암으로 투병 생활 끝에 돌아가셨습니다.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장인어른 앞으로 되어 있던 재산을 정리하고 대학가 근처에 4층짜리 원룸 건물을 매입해 임대료를 받아서 모녀가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과부가 수중에 돈도 좀 있고 얼굴도 반반하다 보니 주변 남자들이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입에 발린 듣기 좋은 소리를 하며 수없이 들이댔나 보더라고요. 그 중에 한 명이 5천만 원을 빌려가고도 7년 넘게 갚지 않고 있는 그 남자. 장모가 집에 불러들였던 그 남자. 그 사실을 알고부터는 장모님을 보살펴야 했단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장모님 생신이어서 저녁 먹고 늦게까지 한잔하고 있었어요. 시간은 밤 12시를 넘어가고 있었지만 취하신 장모님은 아예 작정을 하셨는지 평소 아끼시던 비싼 술까지 꺼내오셔서 주저없이 제 잔과 자신의 술잔에 술을 채우셨습니다. 그때 집사람이 잠을 자다 거실에서 들리는 말소리에 나와보니 아직까지도 술을 마시고 있는 남편과 장모님의 모습에 핀잔을 주었습니다. 엄마는 아무리 생일이라도 그렇지. 내일 출근해야 될 사람을 아직까지 붙잡고 술을 먹이면 어쩌자는 거야 하며 자기 엄마에게 잔소리를 했습니다. 이거사 엄마는 술 먹지 말란 법 있니? 너는 밖에 나가 실컷 놀다 오면서 빈말이라도 나보고 같이 나가자고 한 적 있었니? 너는 내가 이 집의 가정부라고 착각하나 본데 여기 내 집이야. 너희 부부가 얹혀 사는 거고. 이 말에 집사람은 아무 소리 못하고 가만히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모님은 지금껏 쭉 아내에게 서운했단 말씀을 하셨습니다. 취하신 장모님에게 뭐라 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걸 눈치챈 집사람은 적당히 마시라는 말과 함께 쉰다고 하며 들어갔습니다. 장모님은 그런 딸이 야속하신 듯 저에게 집사람에 대해 나무라셨죠. 그러면서 속상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며 자신의 잔에 다시 술을 부으며 저를 말없이 쳐다보셨습니다.
우리 사위지만 정말 너무 멋지다. 장모님 앞으로 제가 더 잘 모실게요. 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갑자기 회식을 하게 되었다며 늦는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장모님과 외식을 했죠. 식사를 마친 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잠시 걷고 있었는데 때마침 나이트 웨이터들이 주는 홍보물을 받게 되었고 장난기가 발동한 저는 사위와 단둘이 나이트 한번 가보는 건 어떻겠냐는 제의를 했고 장모님도 흔쾌히 수락을 했습니다. 다소 이른 시간에 도착해 생각처럼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술 기운이 돌자 민망해 하시던 장모님도 점점 분위기에 동요되기 시작했죠. 무턱대고 장모님을 스테이지로 끌고 갔습니다. 박서방 왜 이러나, 이러지 말게 하면서도 싫어하는 기색은 아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모님 그렇게 춤추시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하게 쳐다봐요. 그냥 편하게 즐기세요. 근데 사위랑 이래도 되나 모르겠네. 저희가 뭔 잘못이라도 하고 있는 건가요? 아주 건전하게 놀고 있는 것 뿐인데 주변 사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어때요? 춤추는 곳에 와서 춤을 추고 술 마시는 곳에 와서 술 마시는 게 잘못된 일은 아니잖아요. 그날 이후 장모와의 사이는 더욱 가까워졌죠. 지난해 가을부터 아내가 예민해지고 신경질적으로 변했습니다. 요즘 들어 잠도 잘 못 자고요. 예전에는 정말 천사 같은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행동이 전부 마음에 안 드는지 신경질적으로 반응해 말을 걸기도 무섭습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으려고 피해 다니다 보니 더욱 사이가 멀어져 버렸고요. 결혼 2년 차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가 3년 차가 된 시점부터 사사건건 안 맞는 부분이 생겼고 아내에 대해 점점 정이 떨어졌지만 처갓집에 얹혀 살다 보니 큰 소리 안 내려고 계속 참기만 했었는데 그게 잘못이었어요. 이젠 아내가 잔소리를 하면 꼴 보기가 싫고 자다 숨을 크게 쉬는 것조차도 거슬릴 정도로 아내에 대한 마음이 식었네요. 근데 문제는 아내와 사이가 멀어질수록 장모와는 점점 더 친해져서 장난도 치고 농담도 서슴없이 주고받을 정도가 되어버렸죠. 그 와중에 아내와의 관계 회복에는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고요. 어쩌면 좋을까요? 아내와 큰 문제가 없던 터라 권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너무도 평범하게 살고 있었는데 욕 한 바가지 먹을 각오하고 익명의 힘을 빌려 고해성사라도 하고 싶은 마음에 글을 씁니다. 8년 전에 제가 아내와 행복하게 결혼을 할 때만 해도 중학생이었던 막내 처제가 벌써 대학생이 된 거를 보면 정말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셋째 딸인 막내 처제는 혜연이라는 이름에 어울리게 얼굴도 무척 예쁘고 참한 스타일이었는데 크면 클수록 뽀얀 살결에 늘씬한 몸매까지 남자들이 한 번쯤 만나고 싶은 완전히 아름다운 여자가 되어가고 있는 게 보이더군요. 얼마 전 처제가 저희 집에 잠깐 들렸던 적이 있는데 하얀색 셔츠에 얇은 코트 하나 걸치고는 청바지를 입은 처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그날따라 더욱 화사해 보였습니다. 정말 모든 남자들이 사랑할 만한 여자라고 생각했지요. 옷이 얇아 그 굴곡이 한눈에 들어오는데 저는 그냥 멍하니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제가 옆에 앉았는데 화장이라도 했는지 그동안 못 느꼈던 은은한 향도 느껴져 살짝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오늘따라 우리 막내 처제 왜 이렇게 이쁘냐며 어디 가서 성형수술이라도 하고 온 거 아니냐고 장난으로 말해도 항상 미소로 답하는 처제가 제 눈에는 늘 예쁘게만 보였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정말 한결같이 예쁘게 컸습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이 훨씬 더 예쁩니다. 저는 와이프와 처제와 함께 외출을 하려고 현관문을 나섰는데 밖으로 나오자 처제는 저한테 팔짱을 끼며 환하게 웃는 게 아니겠어요. 팔꿈치로 처제가 느껴지자 주책도 없이 제 몸에는 바로 반응이 오기도 했습니다. 처제는 정말 생긴 것과는 다르게 가끔씩 이렇게 활발한 모습으로 저에게 들러붙는데 그 모습 또한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아내는 나이 차이 많은 처제와 사이갑게 지내는 제 모습이 보기 좋았는지 늘 저에게 우리 동생 잘 챙겨주라고 엄마 같은 미소를 보내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우리는 그럭저럭 화목했습니다. 요즘에 정말 혜연이한테 남자친구가 생긴 거 아니냐면서 어떻게 이렇게 갈수록 더 예뻐질 수가 있냐고 진심으로 물어봐도 혜연이는 남자한테는 관심도 없다면서 선을 긋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방을 내려놓는데 명품 로고를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명품을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브랜드였던 거죠. 용돈 받아 생활하는 대학생이 어디서 저런 큰 돈이 난 건지 궁금했지만 평소에 그다지 씀씀이가 해픈 것 같지 않아서 돈을 모아서 샀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죠. 그러고 나서 며칠 후 사건이 터졌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개모임을 가졌습니다. 갑자기 사무실에 급한 일이 생겨 저는 7시가 훌쩍 넘어 도착을 했고 이미 저녁 식사를 끝낸 친구들은 2차로 자리를 옮겨 테이블에는 술병들이 질비했습니다. 친구들은 늘씬한 아가씨들과 음악에 따라 몸을 비비며 춤을 추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중 한 아가씨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어딘지 모르게 귀에 익은 목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조명이 살짝 환해지며 아가씨들이 하나둘 친구들의 옆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 옆으로도 한 아가씨가 긴 생머리를 찰랑거리며 다가왔는데 그리 익숙한 목소리의 아가씨는 혜원이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너무 기쁘지 않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찰나 처제는 어두운 조명에 처음엔 저를 보지 못했는데 저와 눈이 마주치고 얼굴이 사색이 되어버리더군요. 그렇게 신나게 노래를 하던 처자는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는 제 옆에서 울상을 쥐었습니다. 저는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한동안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고 맥주 몇 잔을 연이어 들이키고는 친구들에게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술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생각이 많았습니다. 혜연이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게 믿기지 않고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가게 앞에서 담배 한 대 피우고 있었더니 5분도 안 돼서 처제가 따라 나왔습니다. 혜연아, 내가 왜 거기 있는 거냐고 대답 좀 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혜연이는 제발 언니한테 말은 꼭 비밀로 해달라고 싹싹 빌더라고요. 처제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떨구고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처제를 달래고 차에 태우고 아무 생각도 없이 운전했습니다. 야간 그런 옷을 입은 처제를 보니 지금 내 차에 누가 타고 있나 혼란스럽더라고요.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그렇게 아끼던 아이가 이러고 있다니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리고 차 안에서 둘 다 아무 말도 못하고 30분 정도가 지나자 처제가 먼저 조심스레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울음을 멈추던 처제는 갑자기 용기가 생겼는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형부가 비밀 지켜주면
저도 형부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드릴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하얘졌는데 이 말에 뭔가 의미심장한 게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비밀로 해달라는 말인지, 저에게 무언가를 은근슬쩍 바라고 있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건지, 제 머릿속엔 이미 저의 숨겨진 늑대 본성이 꿈틀거리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얌전하고 귀엽기만 했던 처제에 대한 실망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언제부터인가 나 혼자 상상했었던 처제와의 불장난 같은 상상에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죠. 그렇다고 형부된 입장에서 바로 덥석 좋다고 말할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우고 처제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일을 언제부터 왜 시작했냐고 묻자 같은과 친한 친구가 갑자기 명품 백도 들고 비싼 옷이랑 화장품들을 쓰기 시작했는데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별로 힘들지도 않고 처음에는 분명히 간단히 옆에 앉아서 얘기만 하면 된다고 자기한테 한번 해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게 너무 무섭고 겁나서 도저히 할 자신이 없었는데 막상 같이 한번 따라가 봤더니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더라고요. 정말 요즘 애들은 겁도 없는지 무슨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지금까지 나쁜 일을 당한 적은 없냐고 물어보자 술에 많이 취해서 오는 건데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고 자기는 마인드가 좋은 편이라고 칭찬을 많이 듣는다고 말하더군요. 이런 착한 처제의 얼굴과 함께 마인드가 좋은 여자라니. 정말 이건 신이 주신 여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늑대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쩌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자기 입으로 마인드가 좋다고 말하면 여기서 무너지지 않을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언니한테 말하지 말아달라고 또 한 번 부탁을 하더라고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애원하면서 그렇게 부탁하는데 그 모습이 애처롭기도 하고 안쓰러워졌습니다. 그러던 중 순간 정적이 흘렸고 길 건너편에 있던 무인텔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고는 처제와 알 수 없는 눈빛을 주고받게 되었는데 서로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던 양 우리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운전하는 내내 상당한 호기심과 기대스러운 마음이 부풀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절대 이런 상상을 한다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어차피 처제와 저는 남이지 않습니까? 저도 처제에게 어느 부분에서는 호의를 베푼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색하게 처제와 그곳으로 들어서게 되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또 처제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방에 들어와서 깜깜한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가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혜연이 정말 후회 안 할 자신 있냐고 확인하듯이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앞으로 처제와의 문제를 그리고 주위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등등 휩싸였지만 결론적으로 몸이 가는 대로 따르기로 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맥주를 꺼내 처제에게도 마시라며 건넸습니다. 그리고 처제는 한결같이 제발 부탁이니 부모님과 언니한테는 말하지 말아 달라고 후회 같은 건 하지 않는다고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맥주 때문이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처제도 저도 둘 다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죠. 그러고는 떨리는 눈으로 꼬마에서 숙녀가 된 처제가 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솔직히 처음 보는 여자의 몸도 아니었는데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 때문인 건지 흥미로웠습니다. 처제는 제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이 쑥스러웠던지 저를 보며 살짝 웃더라고요. 저는 처제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입을 맞추었습니다. 처제의 통통한 입술은 어찌나 부드럽던지 처제는 저를 꽉 안으며 저의 그곳을 더듬더군요.
그런 혜연이의 몸 이곳저곳을 부드럽게 간지럽혀주자 못 참겠던지 저에게 달려들더군요. 저희 심장 소리는 커져만 갔고 호흡은 조금씩 가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귀에 대고 자기는 마인드가 좋은 편이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고 말하더군요. 혜연이는 더 이상 어린 시절의 그 혜연이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알지 못했던 그녀의 취향까지도 알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넘으려 해도 넘을 수 없던 선을 그 순간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얌전하고 귀엽기만 하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쳐다보며 똘망똘망하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말하는 처제에게 저는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비밀스러우면서도 자연스럽게 처제와의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제와의 일들을 생각하며 한 번씩 후회에 비슷한 감정이 들기도 했지만 그렇게 우리는 남이 알면 지탄받을 짓을 한다는 걸 알면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만남을 이어갔고 그때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가 된 것처럼 자제와 미래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구독까진 아니더라도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시면 조금 더 아주 많이 감사하겠습니다. 땅속 동굴을 조사하러 전국으로 출장을 다니던 한 남자가 어느 깊은 산속에서 밤을 맞이하였다. 마침 근처에서 불이 켜진 집을 발견하고는 하룻밤 신세를 지고자 문을 두드렸다. 곧 젊은 여자가 나와 남자를 맞이하였다. 여자 혼자 사는 집이라서요. 외간 남자를 함부로 재울 수는 없습니다. 저는 동굴을 조사하는 연구원입니다. 뒷산에서 동굴을 찾다가 그만 이렇게 되었네요. 이슬만 피할 곳을 내주시면 됩니다. 여자는 조금 망설이더니 결국 남자를 집 안으로 들였다. 그런데 부인 혹시 뒷산에 있다는 전설의 동굴에 대해 아시는 게 있는지요? 전설의 동굴이요? 글쎄요. 뭐가 궁금하신데요? 뒷산 근처에 독특하게 생긴 구멍 모양의 3개의 동굴이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온종일 찾아보았지만 그 어떤 동굴의 입구도 찾을 수가 없어서요. 혹시 그 구멍 모양의 입구가 어디인지 아시는지요? 글쎄요. 근데 구멍의 생김새가 어떻게 독특하다는 거죠? 첫째 동굴은 들어가자마자 넓은 입구가 나오는데 조금 더 들어가면 캄캄한 낭떠러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둘째 동굴은 출입구는 있지만 폐쇄된 굴이라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고요. 셋째 동굴은 출입구가 가려져 있으나 조심스럽게 헤치고 들어가면 그 안에선 달고 맛있는 샘물이 솟아난답니다. 흥미롭군요. 그런 모습이라면 아마 신비한 영물이라 사람들 앞에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남자가 실망한 모습을 보이자 여자가 안쓰러웠는지 위로해 주었다. 옛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으니 연구원님이 간절히 원하신다면 또 모르죠. 꿈에서라도 어떤 실마리를 보시게 될지요. 말을 마친 여자는 방을 나갔다. 그날 밤 남자는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얼마 후 남자는 자고 있는 여자의 방으로 몰래 들어갔다.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여자는 미동도 없었다. 그러자 남자는 바지를 내리더니 슬그머니 자기의 물건을 꺼냈다. 그러고는 갑자기 여자의 몸 여기저기를 자기 물건으로 찔러보는 것이 아닌가. 처음엔 여자의 입을 찔러보다가 다음엔 여자의 배꼽을 찔러보더니
마지막엔 여자의 아랫도리에 물건을 슬쩍 넣어본다. 자고 있던 여자가 화들짝 놀라 깨어났다.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부인. 꿈속에서 동굴을 탐험하는 꿈을 꾸었지 뭡니까? 놀랍게도 입구에 실마리를 본 것 같아서요. 너무 기뻐서 몽유병 환자처럼 제 몸이 저절로 움직였나 봅니다. 꿈에서 보았다고요. 동굴의 생김새가 맞던가요? 과연 전설이 맞았습니다. 첫 번째 굴은 들어가자마자 넓은 입구가 나왔지만 곧 좁고 깊은 낭떠러지가 나오더군요. 두 번째 굴은 문이 보여 찔러보았으나 전설대로 열고 들어갈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굴은 입구가 잘 안 보여 장막을 헤치고 겨우 들어가 보니 진짜 아담한 굴이 나오지 뭡니까? 하지만 아쉽게도 세 번째 동굴에서는 샘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전설만이 확인할 수가 없었네요. 그래도 두 개의 동굴에 대한 실마리는 건졌으니 기쁩니다. 새벽에 뒷산으로 올라가 구멍 입구를 다시 찾아볼 생각입니다. 그럼 저는 이만 방으로 가볼게요. 그러자 여자가 연구원을 붙잡으며 조용히 말했다. 그런데 세 번째 동굴에서 샘물을 발견하지 못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만. 안심하세요. 꿈은 모두 맞았답니다. 네, 어떡해요. 샘물이 이제 막 쏟아나기 시작했거든요. 호기심이 많은 꼬마가 있었다. 유치원을 다니던 꼬마에게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형과 누나가 있었다. 어느 날 꼬마는 심심해서 자기 소중이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때마침 지나가던 누나가 그걸 보고 야단을 쳤다. 너 그 짓 하다가 아빠한테 들키면 그거 당장 잘려. 짜짜 잘린다고? 크게 놀란 꼬마는 그날 이후 절대 소중이를 만지작거리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꼬마는 형과 장난을 치던 중 잘못해서 형의 가랑이를 치고 말았다. 그랬더니 형이 아프다며 떼굴떼굴 구르는 것이다. 형 그렇게 아파? 꼬마는 그 모습을 보고 크게 놀랐다. 며칠 후 이번에는 누나와 장난을 치던 꼬마. 이번엔 실수로 누나의 가랑이를 세게 치고 말았는데 이게 웬걸? 형과 달리 누나는 아무 일 없이 태연했다. 이상하다. 똑같이 가랑이를 맞았는데 형은 죽도록 아파하는데 누나는 왜 아무렇지도 않은 거지? 꼬마는 그 이유를 찾기 위해 지금껏 보아온 형과 누나의 모습을 모조리 기억해내려 했었다. 하지만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못했다. 그러다 어느 날 꼬마는 형과 함께 목욕탕에 갔다. 형이랑 같이 탕 속에 들어간 꼬마. 그런데 형의 가랑이 사이로 주머니가 달린 길고 시커먼 것이 보였다. 형 이게 뭐야? 응 이거 가지하고 방울 주머니야. 모든 남자에겐 다 있어. 그런데 여길 걷어차이면 무지하게 아파. 진짜? 그래서 지난번에 형이 떼굴떼굴 굴렀구나. 맞아. 장난을 칠 땐 항상 조심해야 돼. 꼬마는 한 가지 궁금증이 풀려서 신이 났다. 형에 대한 비밀은 풀렸어. 그런데 누나에 대한 비밀은 아직 안 풀렸어. 꼬마는 여전히 궁금함을 놓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꼬마가 욕실에 들어갔다. 그런데 욕실 안에서 누나가 생리대를 갈아 차고 있는 것이었다. 야, 너 노크도 없이 들어오면 어떡해? 미안 누나. 그런데 그 짧은 순간 꼬마는 누나의 가랑이를 제대로 보고 말았다. 그러자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소리치는 꼬마. 이제야 알았다. 알았다니 뭘? 형은 가랑이를 차이면 아파하는데 누나는 멀쩡했잖아. 그 이유를 알았다고. 뭐라고? 누나는 동생이 난처한 신체 묘사를 할까봐 당황하였다. 그러자 꼬마가 빙그레 웃으며 하는 말, 누나 솔직히 말해봐. 아빠한테 들켰지?
오늘은 웃지 못할 재미있는 이야기 사연이 있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유치원을 다니는 어린 아들을 키우는 어느 부부가 이제 갓 20살이 된 처제를 데리고 살았다. 평소 집에서 술을 마시기 좋아하던 아빠 영철은 그날도 집에서 술을 마셨다. 영철이 처제인 종말을 보고 말했다. 우리 처제가 벌써 20살이 되다니 이제 제법 아가씨기가 나는걸? 그래요? 이제 돈 많은 남자 만나서 팔자만 고치면 되겠죠? 그때 조카 또리가 끼어들었다. 이모 팔자가 뭐야? 팔자? 그건 말이지. 이모가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하자 엄마 홍숙이 구박했다. 으이그 꿈도 야무지다. 몸만 컸지 넌 아직 철이 덜 들었어. 너 냉장고에 가서 김치나 꺼내와. 왜 구박이야? 알았어. 잠시 후 술을 마시던 영철이 투덜댔다. 에이, 안주가 떨어졌잖아. 여보 가서 안주거리 좀 사다 줘. 뭐가 먹고 싶은데요? 그거 있잖아. 내가 좋아하는 거. 영철은 술을 마실 때면 안주로 늘 홍합을 먹는다. 종말아, 너 가서 홍합 좀 사와라. 홍숙이 종말에게 대신 시킨다. 에휴, 귀찮은데. 그러자 종말은 조카 또리에게 다시 시킨다. 또리야, 너 마트 가서 홍합 좀 사와. 홍합. 그게 뭔데? 아, 그거 있잖아. 검정색으로 길쭉한 조개. 검정색 길쭉? 조개? 조카가 이해를 못하자 답답해지는 이모 종말. 아, 답답해. 방으로 따라 들어와. 이모는 조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궁금해진 홍숙이 문틈으로 엿보았다. 그런데 방에 들어간 이모가 갑자기 자기 아래 옷을 들추더니 자기의 아래 거시기를 조카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자 봐, 이거 말이야. 그러자 조카가 똘망똘망한 눈빛으로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신기해서 홍숙이 문틈으로 엿보며 생각했다. 또리가 저걸 알려나? 그런데 잠시 후 또리가 진짜로 홍합을 사온 것이다. 어머나, 내 아들이 이렇게 똑똑했나? 엄마는 또리를 보고 신기하다며 연신 웃었다. 얼마 후 하루는 이모 종말이 외출하고 집에 없었다. 그날도 영철은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여보, 안주 다 떨어졌어. 내가 좋아하는 거 알지? 부탁해. 홍합 말하는 거죠? 예, 종말아. 가서 아차, 종말이 집에 없지. 귀찮게 내가 직접 가야 하나? 잠시 생각하던 홍숙. 옳거니 그런 방법이 있었지. 홍숙은 아들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또리야, 너 얼마 전에 이모가 심부름 시켜서 홍합 사왔던 거 기억나? 홍합. 그게 뭔데? 난 모르겠는데. 또리는 전혀 기억을 못하는 눈치였다. 그러자 홍숙이 답답했던지 이모가 했던 것처럼 자기 거시기를 살짝 보여주었다. 자봐, 이거 본 기억 안 나? 아, 그거 나 알아. 알았으면 어서 마트에 가서 사와. 응, 알았어. 잠시 후 아들이 조개를 사오긴 사왔는데 그걸 본 엄마가 그만 기절을 하고 말았다. 아들이 크고 시커먼 말조개를 한 자루 사들고 온 것이다. 오늘은 웃지 못할 재미있는 이야기 사연이 있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유치원을 다니는 어린 아들을 키우는 어느 부부가 이제 갓 20살이 된 처제를 데리고 살았다. 평소 집에서 술을 마시기 좋아하던 아빠 영철은 그날도 집에서 술을 마셨다. 영철이 처제인 종말을 보고 말했다. 우리 처제가 벌써 20살이 되다니 이제 제법 아가씨기가 나는걸? 그래요? 이제 돈 많은 남자 만나서 팔자만 고치면 되겠죠? 그때 조카 또리가 끼어들었다. 이모 팔자가 뭐야? 팔자? 그건 말이지. 이모가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하자 엄마 홍숙이 구박했다. 으이그 꿈도 야무지다. 몸만 컸지 넌 아직 철이 덜 들었어. 너 냉장고에 가서 김치나 꺼내와. 왜 구박이야? 알았어.
잠시 후 술을 마시던 영철이 투덜댔다. 에이, 안주가 떨어졌잖아. 여보 가서 안주거리 좀 사다 줘. 뭐가 먹고 싶은데요? 그거 있잖아. 내가 좋아하는 거. 영철은 술을 마실 때면 안주로 늘 홍합을 먹는다. 종말아, 너 가서 홍합 좀 사와라. 홍숙이 종말에게 대신 시킨다. 에휴, 귀찮은데. 그러자 종말은 조카 또리에게 다시 시킨다. 또리야, 너 마트 가서 홍합 좀 사와. 홍합. 그게 뭔데? 아, 그거 있잖아. 검정색으로 길쭉한 조개. 검정색 길쭉? 조개? 조카가 이해를 못하자 답답해지는 이모 종말. 아, 답답해. 방으로 따라 들어와. 이모는 조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궁금해진 홍숙이 문틈으로 엿보았다. 그런데 방에 들어간 이모가 갑자기 자기 아래 옷을 들추더니 자기의 아래 거시기를 조카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자 봐, 이거 말이야. 그러자 조카가 똘망똘망한 눈빛으로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신기해서 홍숙이 문틈으로 엿보며 생각했다. 또리가 저걸 알려나? 그런데 잠시 후 또리가 진짜로 홍합을 사온 것이다. 어머나, 내 아들이 이렇게 똑똑했나? 엄마는 또리를 보고 신기하다며 연신 웃었다. 얼마 후 하루는 이모 종말이 외출하고 집에 없었다.